학생들 즐거운 월요일, 비 오는 월요일 수업하십시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운동량, 운동방정식에 대한 개념에서 이렇게 이렇게 높이가 있고 도로에 있었던 것까지 풀었었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푸실 때 잘 안 풀리실 겁니다. 잘 안 풀리는 게 정상이야. 방향만 잡았지 푸는 스킬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약하고 종종 부를 테니까는 그때는 따로 요구하는 거 없이 풀어줄 테니까는 그때 시간 맞추면 같이 한번 푸는 거를 보도록 하시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량 하고 충격량.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얘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을 교통정리해서 편집했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물론 앞에 내용도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요거 말을 조금 늘려볼게. 운동량이라는 말의 뜻은 운동한 량이란 뜻이고 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말을 조금 더 어휘를 늘린다라면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충격 받은 양. 여기서 약간의 어휘상의 차이를 한다라면 했다에죠. 내가 했어. 그래서 약간 가해 직접 했다라면 받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적 개념으로 살짝 어휘는 맞진 않는데 느낌이 좀 비슷해. 내가 했어와 받았어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지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적극적인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면 운동량적 접근으로 가시면 되고 받아서 변했다, 받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라면 충격량적 개념이 들어가는데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 운동량은 질량과 비례하고 속도와 비례 이런 거 하지 말자. 다 너무 컨츄리하니까. 왜냐하면 이건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중학교 때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속도 그 다음에 얘의 충격량은 요거는 좀 써줄게요. 요거는 앞에서 많이 나왔었던 거니까 신경 안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충격량이에요. 얘는 무엇이냐면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량과 력은 달라요. 여기에다가 충돌 시간을 곱해주면 량이 된다는 거. 자,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줘야 량적 개념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야. 근데 가끔씩 이런 거 나오지. 힘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시간분의 충격량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따로 공부하지 마세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봐주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나 어제 사람 때릴 뻔했어. 좀 이따가 이거 끊고 얘기해 줄게. 진짜 잘 수업하십시다. 어저께 나의 운동량이 그한테 충격량으로 전해지려는 걸 간신히 참고 왔어. 좀 이따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뭐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요 단어. 요게 뭔지는 알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받은 양. 한글로 쓸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 받은 양과 같다. 조금 공부가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지구과학은 내가 안 가르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물화생하고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풀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과학에서는 약간 논술식 표현,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통해서 논술적 표현. 아직은 너희가 논술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경지에 올라오면 다 수학하고 과학은 논술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알려줄게. 하여튼 쉽게 말하면 약간 문장으로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공식이라든지 어떤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문장으로 기억해 주는 게 좋은데 그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먼저 잡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받은 양, 요 단어만 기억해.
그런 다음에 문장화는 너희가 직접 시켜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이 많이 된 친구들일수록 훨씬 더 고득점, 킬러 문항에 대한 미스율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말에서 조금 더 수학적인 접근으로 간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무엇이 되냐면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은 무엇과 같다? 충격량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로 하고 그림으로 보여줄게. 운동하다가 변했어. 변했다. 변화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치. 까먹었지. 힘이지. 얼마 됐다고. 힘은 변하고 변화는 힘이잖아. 운동한 양이 변했다라는 건 무엇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 힘이라는 어휘를 시간에 따른 힘을 충격량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물체가 변했다라는 건 힘을 받았다. 어휘를 살짝 바꿔서 충격을 받았다. 충격받았다는 게 힘 받았다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건 알겠죠? 다시 말로 기억해. 애가 가다가 빨라졌어. 왜 빨라졌어? 가는 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빨라진 거잖아. 느려졌어. 말로 기억해. 느려졌어.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느려졌겠지요. 이거를 똑같은 뜻을 어휘를 바꿀게.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 쪽으로 충격을 받았어. 충격력을 받았어. 충격량이 생기면 그 충격받은 양만큼 운동량은 늘어났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 오전에는 뇌가 안 굴러가요. 이러면 안 돼.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어. 어떤 운동의 양을 야, 그런 걸 하면 어떡해. 담배는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항상 생각해. 끊어버려야지. 그러고 다 피고. 자, 보십시다. 운동량이 있어. 근데 반대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받은 량만큼 줄겠죠. 그럼 충격받기 전과 후의 변화는 무엇과 같다? 충격받은 양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로 하면 느낌이 오는 둥, 안 오는 둥 하는데,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물체가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이쪽으로 V0 처음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지만 얘는 나중 속도는 V라고 쓰고 처음 속도는 V0이라고 써요. 알지만 자꾸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물체가 벽에 꽝 하고 부닥칠 거예요. 쭉 날아가다 꽝 하고 부닥치고는 여기를 빠지직 뚫고 이 물체가 이렇게 갑니다. 그 충격 후의 속도를 얘라고 칠게요. 라고 쳤을 때 여기서 그대로 쓴다라면 질량의 나중 속도 빼기 질량의 처음 속도이니까 M을 바깥으로 빼놓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살짝 봐주시면 되어지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얘가 처음 운동량, 여기서 처음 운동량을 P0, 나중 운동량을 P라고 쓸게요. 얘를 나중 운동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운동량의 변화인 거 맞지? 여기까지 하나 더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V0으로 날아갑니다. 쭉 가서 여기서 쩍 하고 들러붙어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 속도가 0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쓴다라면 어차피 나중 운동량은 속도가 없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없다라고 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빼기 MV0이 되겠지? 이 운동량만큼 얘가 돼서 자, 한 번만 다시 이번에는 질량이 놓여져 있고 처음 속도가 V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체가 여기에 꽝 하고 충돌하는 후에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V라는 속도로.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일단 얘는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호를 붙여줍니다. 부호는 어떤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줄 거여서 마이너스 m 지울게 질량에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수치를 넣어서 수치 대입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kg이라고 치고 처음 속도를 내가 10m/s라고 칠게. 그러면 1이고 1이고 1이고는 10m/s 얘도 10m/s 얘도 10m/s. 그런데 이 나중 속도는 여기 나중 속도는 얘보다 작겠지. 충돌 후에 갔으니까 충돌은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충돌이야? 여기서 가고 있는데 충돌을 꽝 하고 아야 아파. 미안. 너무 깜찍했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5m/s가 되겠네.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보자. 얘가 1인 거고 1에다가 나중 운동량이 5에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10이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가 되어지겠다. 단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5m/s를 간다라고 친다면 여기다 5 넣고 10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5인 거지요. 여기서 잘 봐. 그러면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들어야 돼. 처음 운동량에서 지금 이거 나 뭐 구했냐면 운동량의 변화량 구한 거야.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알아들으면 되니까 처음 운동량에서 마이너스 5만큼 충격을 받았어. 10에서 얘 처음 운동량이 1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5만큼 충격을 받으면 남는 건 얼마 남아? 나중 운동량이 5 남죠? 지금 아까는 내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했는데 충격량을 구하려다 보니 값이 얼마가 나와? 여기서는 마이너스 5만큼 받아야 그 5 빠지고 나머지 5로 갈 거 아니야. 밑에 거 여기선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10이었는데 얘가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었어요? 0이 되었지요. 그러면 충격을 얼마를 받았기에 0이 됐냐는 거지.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을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받았으니까 없어진 거잖아. 느껴지나요? 자, 이번에 똑같이 처음 운동량이 10이었는데 나중 운동량이 반대 방향으로 5였다라는 것. 10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얼마를 받았기에 5만큼 되돌아가냐고. 10만큼 상쇄시키고 나머지 5를 더 줬으니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충격은 얼마 받았다? 충격은 반대 방향으로 15만큼 받은 것이지요. 이리하여서 말로 해보면 결국에는 내가 운동량이 변한 건 충격을 그만큼 받았기에 그만큼 변한 거지.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M이라는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얘가 V0이라는 똑같이 10m/s라고 칠게요. 여기서 어떻게 충격량이 얼마냐면 5라고 치자. 근데 얘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량이면 운동량에서 질량은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방향이 없지만 얘는 뭐야? 벡터 값이기 때문에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갖고 있고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속도의 방향 기억나는지 모르겠으나 기억나나?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그렇지. 눈빛 다 아는 눈빛으로 대답을 했어. 눈빛으로. 복습 꼭 해야 돼. 물리는 이걸 가지고 덮어쓰고 가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별개가 아니야. 운동 방향이 그 속도의 방향, 얘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MV니까 10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충격을 받은 양이 같은 방향으로 5가 됐다면 얘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 이거에 얘가 같은 방향이니까 합쳐져서 15가 된 거지. 그러면 자,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네. 그럼 15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5 남죠. 똑같잖아. 충격받은 양이 운동량의 변화. 충격을 받은 만큼 변했다야. 어디 갔니? 변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주세요.